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어제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굉장한 일이죠? 뉴스타운에서 민원연을 아하, 보도했잖아요. 네. 뉴스타운? 네. 나왔죠, 저희가. 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나왔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방심위가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지만원 박사가 쓴 글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요. 네. 정보를 흘렸습니다. 정보를 흘렸는데 어떤 것을 흘렸냐? 5.18 심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넣었거든요. 민원연이 넣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넣었다고 우리 방송만 들어보셔도 아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넣었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유니까. 그런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요.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 막 공개하면 막 보복당할 해코지할 수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냈는지는 그 결과지에도 절대 발표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물론 그 김광일 씨 이런 사람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제가 민원연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찡찡거리 다 끝난 다음에 그치. 찡찡거리는 거 나는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심의가 아직 되기 전에 심의 안건지가 밖으로 샌 거예요. 지금 이게 뉴스타운의 보도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야 자. 이거 아니 뭐 그러면 뉴스타운 내부자가 전달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 누군가가 전달했어요. 방심위가 뉴스타운에다가 네. 뉴스타운에 흘렸어요. 아니, 무슨 다른 데도 관계야 아니고 둘이 뉴스타운에다가. 방심위하고 뉴스타운하고 아하, 지만원 진짜. 씨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요. 방심위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제 이 사실은 이제 그 기자가 알려줬어요. 뉴스타운이 그런 보도가 난 거 아세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거기 민원인이 민원연이라고 딱 써 있다라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런 안건지는 심의위원에게만 준다.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말한 거야.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는 이거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다. 우리는 심의위원에게만 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말고는 다른 사람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하하, 상황이. 참. 예. 그런데 그 민원이 뭐 이번에 30개가 지금 삭제될 예정. 오늘 10시에요.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30개 정도가 삭제될 예정이다. 5.18 관련 가짜 5.18 뉴스 유튜브. 그쵸. 네네. 네. 그렇게 거기 기사에 써 있고요. 네. 거기 그 안건지가 막 쭈르륵 복사돼서 나오는데 네. 그 안건지에 민원연이 그러니까 신청자 민원연 이렇게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금 급하게 논평은 아니고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도대체 니네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누구냐 도대체 진상조사에서 진상 네. 진상조사에서 책임자 처벌하라. 이건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네. 어쨌든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지어 뉴스타운하고 지만원 씨 방통위하고. 뉴스타운과 방심위하고 네. 뭐가 심지어 있다는 거잖아요. 심의 대상이잖아 뉴스타운은 지금. 그러게. 근데 이 뉴스타운 글은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이런 심의가 지금 이번 주에 지만원 TV, 만복, 참깨 방송, 김용선 뉴스타운 TV, 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행복한 세상 등 30건이 지금 삭제 대상 영상물이다. 삭제 요청자 민원연, 삭제 이유 헌법에 반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한 내용을 제공함 이렇게 써 있고 뭐 주절주절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다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뭐야,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은 뭘까요? 그러게.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함께. 실어주시기.
이렇게 써. 아 진짜 세상에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냐. 예. 그리고 저희 유민지 팀장이 원래 이거를 모니터 팀을 그때 이제 그 담당했었잖아요. 저희 5.18.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다 우리가 낸 거 맞나? 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확인이 이것도 정확하지 않대. 우리가 이제 낸 것 중에 우리 이 내용이 모모에 7건, 4건, 12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정확하게 민원연이 낸 것인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다만 민원연과 민주당에서도 지금 냈거든요. 5.18 관련된 것을.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해서 지금 한 200건 넘게 올라가 있다. 그런데 그중에 30건을 지금 심의가 이제 이번에 들어간다. 오늘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삭제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이게 뭐 정말 명백하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5.18. 예. 가짜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뉴스타운 보도 자체보다도 누가 흘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물론 저희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가 다 얘기하고 다녀요. 우린 했다. 우린 심의 냈다. 매번 우린 그대로 오픈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오픈하는 것과 강제로 누군가가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우리 그거 완전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을 아니 방심위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거를 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하게 돼 있으면 규정을 뭐 어긴 모르겠는데. 거예요. 그 누군가가 흘린 누군가가 이 선전선동을 위해서 부주의하게 그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민원연이라는 걸 지웠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해서 내보낸 거죠. 뭐 저는 좌표를 찍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그쵸. 근데 그죠. 우리 오늘 아침에 아무도 우리 사무실 앞에 없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혹시 오는 건가 여기 앞에 시위하러? 확실히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아, 방심위에만 관심이 있고 그만큼 있으시군요. 우리가 안 막상 안 유명하고. 오니까 또 섭섭하네요. 또. 그래요? 아니, 뭐 섭섭까지 아닙니다. 아니야. 안 오는 게 나아. 네. 자, 그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더 바쁩니다. 지금 이거 뭐 공개 질의서도 보내야 되고요. 뭐 가서 좀 저희도 한번 뭐 니네만 입이 있냐 우리도 입이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미세먼지가 민원연 신문 모니터. 미세먼지 특집. 네. 오늘 미세먼지 특집입니까? 그 노래를 제가 미세먼지를 검색해 보니까 미세먼지 제목이 들어간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맨틱 모먼트의 미세먼지라는 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이거 같이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듣고 오다가 뭐 이하경 그 의원 자유한국당 진짜 너무 힘들었어. 운전하면서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속 듣지 우리가 너무 아침에 분노 게이지를 이렇게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미세먼지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미세먼지의 모든은 아니지만 이하경 의원은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었는지 50%는 다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50%는 탈원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보도에. 네. 조선일보가 이제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심각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비판을 하려면 좀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그쪽 땅이나 아니면 뭐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3월 7일자 사설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인데 미세먼지 포기한 정부 꿀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이런 제목을 써요. 환경단체 왜 꿀먹은 벙어리? 그러니까요. 환경단체 가만히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뭐 되게 많이 하던데 요새.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서 막 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뭐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그 집요한 환경단체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이 뭐 했는지 막 비판을 하는데 일단 뭐라고 했는지부터 알려드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타격한 게 환경운동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사설에서 이달 들어 엿새 연속 전 국민이 스모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환경운동연합은 집회는커녕 논평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의의 경우
작년 발표한 19번의 성명 가운데 4대강 비판이 3번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녹색연합은 6일 오전 10명이 미세먼지 바이라는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갖긴 했지만 뭘 좀 하긴 했지만 며칠 전엔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평 성명을 내놨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럼 성명 내면 안 돼? 모르겠어요. 미세먼지 나올 때는 노평 성명을 딴 거는 주제 절대 하면 안 돼? 냈다며. 그러니까요. 했는데 했다며. 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갑자기 뛰어넘으면서 비판을 캤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거를 열심히 또 찾아보고 있는 우리 활동가도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는 사실은 나는 좀 이럴 때 좀 허망해 사는 게 그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열심히 찾아보니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네. 3월 1일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보다 빠른 2월 28일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성명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는 성명을 내놨고 그리고 뭐 이런 1인 시위도 지금 정부종합청사 충남 보령 화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네네. 재밌는 건 뭐냐면 조선일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이달 들어 엿새 동안 안 했다 했거든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근데 이 시위는 2월 28일 날 했어요. 야, 이거는 팩트잖아요 지금. 엿새 동안 안 맞네. 했으니까. 그럼 열심히 좀 하셨어야 되네. 환경운동연합이. 조선일보가 세상에. 정론이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그래서 하루만 늦게 하시지. 그러면 이런 거 안 나왔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선일보가 이 1등 언론이란 조선일보가 1등이다.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의 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환경정의에서 활동 영역별로 나누어서 좋은 먹거리, 유해물질, 대기, 환경 부정의, 환경정의 연구소, 환경책 큰 잔치, 이슈 대응 등이 있는데요. 2018년 19건의 글이 있는 항목은 이슈 대응 카테고리의 성명 논평 항목이었어요. 즉 조선일보는 환경정의의 전체 활동 분야 중에서 일부만 떼어내어서 미세먼지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항목들을 살펴보면 2015년 경유차 감축, 통학시간 배출가스 감축 등을 꾸준히 요구한 것이 환경정의의 그 글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준을 그대로 이제 보면 환경정의는 2018년 6월 5일 성명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에서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라는 이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오바를 할까? 그렇네요. 그리고 뭐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논평 같은 거 내지 마. 그런 거 왜 내고 그래? 그런 거지. 얘네들은 6일날 했어요 또 그나마. 그런데도 이렇게 비판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촌스럽게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그때도 3월 7일자 기사예요. 4대강 때와 달리 목소리 안 내는 환경단체. 이렇게 하면서 뭐 세월호나 사드, 제주, 강정마을 시위 등 환경 문제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문제에는 목소리를 내면서 미세먼지에는 미온적인 주류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근데 이게 같은 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과 매일경제 신문 이 기사 쓴 사람의 문제의식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날 똑같은 문제의식을 딱 갖고 진짜. 왜 환경단체들이 조용한 거야? 조용하지도 않은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상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저는 SNS 통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관심 가지고 방독면 있어요. 같은 거 쓰고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왜 이런 소리를 비판을 하는지. 위한 비판이 진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환경 단체들이 싫은 거죠. 싫은 건데. 공격하고 싶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희들 왜 나서서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안 해?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도 미세먼지 포기한 정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맞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전 환경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포기했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돼요 미세먼지 해결하는데.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약간 눈치가 딱 채지는데 네. 오마이뉴스 3월 7일 기사인데요. 환경단체 공격한 나경원. 미세먼지에 왜 말이 없냐. 이념 환경하냐. 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라면서 이념 환경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탈원전과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상 이날 나온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 세 사람이 세 명의 발화자가 너무나 특이하다. 너무나 신기하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누가 시장일까요? 이건 시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같이 편집회의를 같이 하는 게 아닐까. 너무 흔한 논리가 마치 그 여성 문제, 그러니까 여성 단체한테 맨날 장전 사건 때 뭐 했냐라고 묻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한테 이명박 때 뭐 했냐?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줄줄 나옵니다 좀.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지상파에 그렇죠. 언론에서 잘 취재를 안 해갔을 뿐이지 계속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네. 자, 아무튼 촌스러운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하긴 뭐 민원인한테도 그럴까요? 네. 조선일보 비판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조선일보, 네. 또 조선일보야. 아유 지겨워. 그렇죠. 예, 미세먼지 관심이 많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네,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할 때마다 좀 불편한데 일단은 조선일보의 미세먼지 이 주장은 너무 탈원전으로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핵심이? 네네. 네. 아까 말한 그 이하경 의원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분처럼 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좀 봅시다. 네. 3월 1일자에 이제 이때부터 사실 막 엄청 심해졌죠. 그 6일 연속 네네. 재난이 시작된 날인데 이때 네. 탈원전 고집하면 미세먼지 재앙 못 막는다라는 한갑수 21세기 에너지 연구회 명예회장님의 칼럼을 게재를 했고 그다음에 4일에는 사설에서 연휴 덮친 미세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 6일에는 세계 최악 미세먼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에서 탈원전은 이 정권의 성역이라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3일 연속 이렇게 3일 그러니까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3월 1일, 4일, 5일, 6일 그 중에서 5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미세먼지가 탈원전이라고 강변하는 그런 사설이나 칼럼을 계속 실은 건데요. 네. 그나마 이제 5일에는 사설 미세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보부수기 몰두 환경부라는 제목의 그 사설에서요. 4대강 원상복귀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나마 딴소리를 했다. 우리가 보기에 그나마 미세먼지를 에브리데이 할 수도 있었는데 미세먼지는 하는 척하고 그나마 이제 그 4대강 관련된 얘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거 불만이야. 왜 원상복귀 하려고 그래?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조선일보의 원전 집착 증세는 거의 종교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 그 경향신문 기사에 원전 가동률 떨어지자 한전 적자, 탈원전 정체 때문이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가 있거든요. 네. 자, 이 기사에서는 이 얘기도 오늘 똑같이 써 그 뉴스공장에 나오신 그 분이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러 원전을 세웠다기보다는 부실 시공으로 점검 정비 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이 지금 줄어든 거 있잖아요. 네. 원전 가동률이 좀 줄어들었대. 네. 그래서 너무 힘들대 자기네들은. 그런데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그렇죠. 부실 시공으로 점검 정비 기간이 늘어나서 못 돌렸대요. 제발 좀 그 오바를 좀 하지 마시라.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화력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LNG는 비싸서 그 다음에 LNG가 비싸서 심지어 한전이 적자를 지금 빚고 있다. 똑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원전을 줄이니까 LNG로 전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한전이 적자다. 이 얘기를 정말 순식간에 다 그렇게 아주 짧게 그냥 후려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 근거가 너무 부족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진정한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 6일자 기사가 원전 23기에서 10기로 준다라고 그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석탄 발전 늘려 에너지 역주행이라는 기사를 썼거든요. 이때는 좀 약간 미래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서기 2050년을 살고 있는 충남 보령의 70대 노인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30년 전 2019년 한국에 편지를 씁니다.
라면서 이건 뭐예요? 저희 집은 얼마 전부터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합니다. 마을 옆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바닷가 깨끗한 공기는 다시 옛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집 텃밭에 배춧잎 속에 까맣게 석탄재가 끼일 정도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면서 원전은 줄어들고 석탄 발전소 늘려서 미래에 이런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정말 석탄 기사가 발전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진짜로. 그쵸. 아니 이게 예. 왜 이렇게 문학을 하셔? 기사에서 왜 문학하시고 약간 현실감 있게 신춘 하려고요. 문예로 가시든가.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요. 기사를 쓰세요, 기사를. 좀 짜증나네. 어쨌든 석탄 발전을 늘리는 건 아니다 분명히 정부 정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석탄 발전 비중은 2017년 33.5%, 2022년에 33.4%, 2030년에 31.6%로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앙일보가 이 자료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왜 이렇게 썼는지 참.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 네. 계획이 되게 줄어들어져 있어요. 네. 석탄 발전 비중의 네. 그 계획이. 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은 분명히 감소를 보였고 실제로 앞으로도 감소시킬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넘겨짚고 막 이거 봐라 핵을 줄였으니 화력이 늘어났을 거야. 석탄이 늘어났을 거야. 그다음에 LNG는 해도 비싸. 계속 이탈형 세계 속에서 계속 탈원전을 이렇게 핵을 좋아하시나? 너무 중요하게 돈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고 계속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사고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고 난 데 있냐라고 그치. 얘기를 하니까. 일본 난리 났는데. 아니 그거는 어쩌다 나는 거고. 아니 어쩌다 나면 망하잖아요. 핵사고는 어쩌다 나는 거죠. 망하는데. 아무튼 말이 안 통해요. 아유, 완전히 벽창호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유차가 계속 꼽히고 있죠. 네네. 경유차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네. 좀 봤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미세먼지에 관심 가지면서 탈원전 해야 된다, 환경단체 목소리 내라 하면서 이 경유차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계속해서 극찬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2015년 기사예요, 이건. 네. 조선 비지에서 불붙은 차 연비 레이스, 속도 못 내는 국산차라는 기사에서 경유차가 클린 디젤이라며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해왔어요. 사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 업계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유차 굉장히 뭐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온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원전 탓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네. 하긴. 네. 핵발전소도 뭐. 네. 뭐 옛날에 뭐 녹색 성장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네네. 그래서 원전으로 생기는 환경 파괴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참. 그러니까. 폐기물들은 어떡할 거야? 방사능 어떻게 처리할 거며, 네 고압 송접 탓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며 이런 것들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도 없어가지고 거기.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기를 참 적게 쓰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예. 우리가 계속 전기를 많이 쓰는 삶을 유지하려고만 해서 그 전기를 공급해라라는 것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쓰고 환경을 이렇게 망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를 정말 절약해야 되겠구나 그런 좀 근본적인 반성이 좀 듭니다. 요즘은 사실 특히 저는 주부잖아요. 근데 주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전기로 의존하는 주부로서의 그런 게 점점 그런 게 많아지죠. 예전에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방바닥 닦던 거 지금은 다 청소기로 하고 예, 이제는 뭐 물걸레도 다 청소기로 돌리고 네. 모든 것이 전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이제 전기밥솥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압력밥솥을 쓸 것이냐 그냥 이렇게 가스로 쓸 것이냐 뭐 이거를 이렇게 할 때도 그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도 해요. 왜냐하면 전기밥솥이 훨씬 전기가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 어렵다. 비용이. 그래서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내 삶 속에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집에 하도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24시간 텔레비전 틀어놔. 주무실 때도 켜져 있어야 돼. 내가 가서 딱 끄면 나 안 잔다. 그러면서 다시
무섭잖아 이거는. 근데 정말 매일 그러셔. 근데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항의를 했어 한전에. 우리 집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컨설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와서 온 집의 코드를 내가 쓰는 걸 다 재봐서 진짜로 네가 이걸 몇 시간 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다 알고 나니까. 아이 밥솥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안 보면 꺼. 옛날에는 막 소리만 듣고 왔다 갔다 죽치고 앉아서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그냥 켜놨는데 그렇죠. 지금은 막 꺼. 근데 이런 거를 좀 실천하는 각자 모두의 삶에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충전기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기. 그게 내가 충전을 안 하고 꽂아만 놔도 전기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걸 빼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면 우리가 이 원전을 뭐 짓고 뭐 화력발전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언론이 그런 소리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거. 진짜 저는 절약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나가는 그런 언론의 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속 터집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한 개만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뉴스공장에 가지고 나갔던 등록금 동결이 대학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조선일보 이거를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요. 네. 사실상 얘기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재정난 부닥친 국내 대학 올해는 글로벌 톱10 학과 빵 0이에요. 0. 이런 보도를 2월 2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QS 대학평가 순위예요. 그런데 이 대학평가 순위라는 것은 QS도 있고 그리고 THE 해가지고 영국 타임즈가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일보에서 대학평가 순위 만들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평가 순위가 있습니다. QS도 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학 올해 글로벌 톱10 학과의 빵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곡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보도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그 이유가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이다라고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기사의 그 중간에 결론처럼 써 있는 것도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연구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를 못한 결과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거면 이런 분석을 해준 전문가 인터뷰 하나라도 집어넣던가 말같이 그러니까 이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고요. 여기서 인용한 이태혁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는 등록금 동결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헐. 다만 우리가 지금 공학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정년퇴직하는 교수들이 엄청 많은데 퇴임을 앞둔 교수들이 3, 4년간 랩에서 학생도 안 받는 연구활동을 줄이고 있으며 그 자리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학자들을 뽑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7, 8년 전부터 연구활동이 위축됐다. 근데 그 여파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 8년 전부터 연구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은 현실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주장은 이태혁 교수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꼭 등록금 동결이라고 연결 짓는 발언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등록금에 등자도 안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디서 그러면은 그 기사는 어디서 나와? 지 맘대로예요. 답장거예요, 답장.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익명으로 그 밑에 또 다른 교수를 이번에는 이 교수는 아예 익명이에요. 익명의 서울대 교수. 그런데 싱가포르나 중국은 지난 10수년간 정부가 전폭적으로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서 세계적 학자를 스카우트하고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혁신적 연구를 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고 지나치게 연구 과정에 개입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등록금 인하가 전혀 지적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재정을 투입해라라는 주장을 서울대 교수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등록금 얘기가 아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지목한 대학들이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인데요. 이들
그 대학들이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은 특히 카이스트와 서울대 이런 데는 사실 등록금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등록금 굉장히 적은 비중이고 장학금이 그쵸. 굉장히 많은 학교여서 그리고 고려대와 성균관대도요. 2017년 대학교육연구소 등록금 의존율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2개 중에서 하위 40위 안에 드는 등록금 의존도가 낮은 비교적 건실한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정책 때문에 고려대 성균관대가 순위가 떨어졌다거나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은 좀 그런 학교를 있을 거야. 등록금 동결 하느라고 더 안 하는 학교가 있긴 있을 거야. 그걸 연구를 못 더 안 찾았나 보죠. 그런 걸 찾고 쓰든가 너무 애매하게 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 김어준 씨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했잖아. 뭐 이상한 말 막 앞뒤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어디야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한 것이나 이거나 사실은 도찐개찐이다. 저는 그냥 거짓말 한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근거를 거짓말을 해서 갖다 붙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거 없음? 그리고 그냥 썼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주장으로 보이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사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칼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터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등록금 얘기에 내 얘기가 나왔지? 네네,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럴 수 내 있죠.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도 굉장히 허접했다. 조선일보가 진짜 하루에 뭐 한 4-5건씩은 허접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네네. 위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과유불급격으로 남발하다가 현 정부 때는 관심들이 너무 없는 건 맞더군요. 불과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땡방 뉴스를 떠올리기 딱이었는데 제발 가십은 아니더라도 필수 동향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야, 진짜 지난 정권 때는 진짜 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저 들어봤는데. 재밌죠? 와. 나는 진짜 한숨이 펑펑 나왔어 그때 당시에는 모니터를 하면서 야 근데 이거를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원래 대통령 보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주느라고 제가 그때 막 봤었거든요. 심합니다. 그리고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님께서 뉴스 공장에서 뇌 약간 고치다 참 재밌네. 뉴스 공장에서 듣고 왔어요. 이런 방송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던 거네요. 항상 듣겠습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미래읽기님께서 간결하게 내용 있게 꾸며주시면 필청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시간씩 듣기엔 재미가 좀 떨어집니다. 네, 좀 더 간결하게 해봅시다. 네, 이명박, 박근혜, 해경군 김씨께서 제목이 조중동 탈곡기가 아니고 미디어 탈곡기면 한경호나 연합뉴스원 경제지 같은 거 모두 성역 없이 까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제지는 하고 있고요. 연합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경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당연히 비판해야 될 게 있으면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나옵니다. 저희가 자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조중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죠. 짧게 하라고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미디어 탈곡기에서 언급할 때 한경호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비교해 보면 한경호가 훨씬 낫습니다.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조선일보와 조중동과 한경호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최대한 골고루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모니터, 신문 모니터 또 다르게 있어가지고 우편 모니터. 네. 자. 네, 시몬천님께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KWAK 콱인가요? 콱 5059님께서 민원인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흑토바님께서 1,000원, 그 다음에 하하 웃으면님께서 하나 2개에 또 1,000원씩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그 유튜브 댓글도 좀 살짝 보면서 좋은 내용들, 좋은 지적해 주신 것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날쌘 두더지님께서 파티에서 부산 경남 지방에서 생활하는데 미련년 처음 알았다고 TV조선 지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을 50대들이 되게 진실로 여긴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내일은요 저희가 500회입니다. 그래서 500회 특집으로 너무 바빠서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500회 특집 하려면 좀 최소한 이 인원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콘서트를 좀 모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 정말 우리 그 이정일 PD가 정말 해괴한 그
제가 보기엔 정말 하던데요. 그런 미리 광고 드리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떼수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면서 아니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재미있는 네. 재미있는 잡법 방송 100회 네.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제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리 음. 피천득의 은전 한 입, 명작이요. 그다음에 네. 그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있어요. 아, 그건 뭐죠? 이거는 윤모 작가인데 제 네. 이름 기억 안 나요. 방망이 깎던 노인과 피천득의 은전 한 입을 네. 꼭 원본을 읽어보시고 그 중앙일보 기사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 기사도 그 읽어보시고 이정재 칼럼. 네, 이정재 칼럼. 그거 읽어보시고. 네. 껍데기는 갈아도 읽으시고요. 네, 뭐 아무튼 그거는 뭐, 아무튼. 아무튼 해계합니다. 뭐 듣고 나서 읽으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네. 그런 재미있는 500회 특집을 마련했으니까 들으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저희 책 읽기는 계속 됩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잘못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